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한 달도 안 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5,000명대에 이르는 확진자 증가세와 더불어 오미크론이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 혜택 적용 시설도 실내 다중이용 시설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송년회와 여행 그리고 출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했던 연말 대목을 또다시 잃게 됐다며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모처럼 활기를 되찾나 싶었는데 우울한 연말이 될 것 같아 안타깝네요. 오미크론과 확진자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당진과 홍성 지역 목욕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에선 교회와 요양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리만 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비 35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태안 안면도의 보령 해저터널을 이용한 관광객의 발길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보령시와 교차 관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등이 들어선 예당호에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합니다. 예당호 1374m 구간에 24인승 모노레일이 운행되며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목욕탕과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일 156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에선 합덕의 한 목욕탕에서 지난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일까지 모두 19명이 확진됐습니다. 홍성에서도 홍성읍의 한 목욕탕 관련 7명이 추가 감염돼 2일까지 모두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에선 서북구 요양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14명, 8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종교시설 공동체 마을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4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944명 대 127명). 12월 3일 0시 기준 한국과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한때 하루 2만 5천 명까지 치솟았던 일본은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보름 동안은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천 명대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자, 다음 숫자 한번 보시죠. 80.22% 대 77.31%.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더 높은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우리는 증가한 반면 일본은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검사량 축소설입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우리나라가 30만 건, 일본이 22만 건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검사량 축소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백신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접종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사용했었지만 일본은 화이자와 모더나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접종 6개월 이후 급격한 항체 감소가 발생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달리 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예방 효과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확진자와 사망자의 다수가 고령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돌파 감염자라는 점도 이 분석을 뒷받침해줍니다. 또 다른 차이는 10대 청소년의 접종률입니다. 일본의 10대 접종률은 70%를 넘었었지만 우리나라는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요인이 실제 일본 확진자 급감 미스터리를 풀 열쇠일지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K-방역이라던 자화자찬이 무색해진 이때 방역 선진국의 명예를 하루빨리 되찾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보령 해저터널이 계속 화제죠? 네, 많은 분들이 구경 삼아서 계속 들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마 주변 관광지도 좀 둘러보고 가실 것 같은데요. 실제 분위기는 어떨지 한보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해안 3대 낙조 명소로 꼽히는 꽃지해변. 평일 오전 쌀쌀한 날씨에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주차장을 보니 대형 관광버스 여러 대가 눈에 띕니다. 보령 해저터널 개통 다음 날 단체 관광객들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해저터널 왔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도 와보니까 너무 좋네. 여기 사진 찍었더니 너무 잘 나왔어요. 이쁘게. 때마침 꽃지 해양공원도 막 조성된 상태. 바다와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인피니티 풀 형식의 인공연못이 특히 인기입니다. 노을이 질 때 할미아라비 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환상적인 장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벌써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보령 해저터널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꽃지 해안공원이 또한 조성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태안군은 해저터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관광 전략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문이 된 고남 영목항엔 원산도와 주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내년 6월 완공됩니다. 남면 몽산포엔 산책로를 걷듯 올라가는 전망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차로 선보입니다. 보령시와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미 고남 폐총박물관은 태안과 보령의 유물을 함께 전시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티투어 등 교차 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역 화폐를 태안과 보령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품 개발도 좀 하고요. 또 어차피 우리가 안면권, 천수만권, 그리고 영목권 이 세 개의 권역이 보령과 연결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 전략도 함께 구사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 해저터널이 새로 그린 서해안 지도가 태안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가로리만 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 일부가 확보됐습니다.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가로리만 해양정원 기본 실시 설계비 35억여 원이 반영됐습니다. 가로리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산과 태안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등 총 8개 사업 64억여 원이 정부 예산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서 가로리만 해양정원의 속도가 한층 더 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고 또 타당성에서 검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기공식이 3일 열렸습니다. 예당구는 80억 원을 들여 예당호 1374m 구간에 24인승 차량 3대를 운행하는 모노레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내년 5월 준공되면 모노레일을 타고 출렁다리와 음악 분수를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노레일 운행 구간에는 LED 조명과 영상이 어우러진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돼 이색적인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당호를 수변 예술 공간으로 정비하는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도 추진돼 다양한 문화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구는 지난달 착공한 착한 농촌 체험 세상 조성 사업에 따라 2023년 스카이 전망대와 휴양 문화시설까지 들어서면 예당호 일대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늦은 오후 시간대 홍성의 한 도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에 갑자기 충격이 전해집니다.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경운기 머리 부분과 부딪힌 건데요. 봄, 가을은 농기계나 농기계를 실은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해가 뜨거나 질 무렵은 사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시간대입니다.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새벽 시간대 홍성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 도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우측에서 진행해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만 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요. 전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적색 전멸 신호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했다가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보령의 한 도로 암행단속 영상입니다. 좌회전하는 순찰차 전방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행 중인데요.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됩니다. 안전 헬멧 미착용을 포함해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암행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위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지난 26일 당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예전부터 수차례 위험성이 제기된 구간이어서 인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정호석 기자입니다. 당진시 탑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갑니다. 지난 26일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곳에 어떤 사고 위험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탑동교차로가 위험한 이유는 하루에도 수백 대가 넘는 트럭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차체가 높은 대형차는 어린아이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높이가 비슷한 소방차를 타고 사고 장소로 가봤습니다. 우회전할 때 성인 보행자는 보이지만 좌측 진입 차량을 확인하면 보행자를 못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과속 방지턱과 단속 카메라가 없어 화물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들은 과속 방지턱 앞에서는 자기 차가 피해가 갈까봐 사고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되고 시야 확보가 되면 사고는 줄어듭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짧은 보행 신호. 초등학교에서 교통섬을 지나 반대편 인도까지 건널 수 있는 시간은 40초입니다. 제가 직접 시간을 재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까지 걸린 시간은 34초. 성인 남성이 건너기에도 촉박한 시간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매일 학교에 보낼 때마다 사고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아이들이 미처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런 차량들이 항상 속도를 내서 오고 가는 것들이 보여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도 또 집에 오기를 기다릴 때도 항상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가 나서 개선을 촉구한 것도 수차례. 하지만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예산 부족과 교통 흐름이 끊겨 개선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해왔습니다. 교통섬을 없애달라. 저쪽에 도색이나 과속 방지턱, 심지어는 여기 차단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전부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교통 흐름에 지장이 생겨서 어렵다라든가 또는 예산이 부족하다라든가. 어른들이 문제를 방치한 사이 한 어린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